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5월 12일 오전 장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 안 되셨습니까?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풀었습니다. 어제 한국장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어제 오전 장미리 보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피해갈 수 있는 여지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수급이 그렇게 강했는데 그 돈이 하루 만에 뒤집어지진 않겠거니라는 일말의 희망을 좀 가져봤는데 개뿔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만 놓고 봐도 외인 기관이 3조 이상의 자금을 집어 던졌고요. 그걸 개인이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수급이 이렇게 완전 뒤틀어져 버린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네요. 그리고 뭐 한국장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장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3.08% 3% 이상이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고, 항생도 2% 이상 빠지고 대만도 3.7% 이렇게 빠지면서 아시아장은 전부 다 약세장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뭐 약세 수준으로 보자면 그 앞에 올려놓은 게 좀 특출났었던 코스피는 인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자금 이탈이 너무 강했다는 게 좀 골치가 아픈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뒤엎고 다시 올린다는 건 쉽지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지수의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당분간은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수급이 변하면 이제 포지션을 바꿔야 될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일말의 희망을 가지자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 본장이 열릴 때는 개파락을 굉장히 크게 시작을 했어요. 1% 이상의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불같이 말아올리면서 거의 보합 근처까지, 약보합까지 말아올리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은 좀 좋은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오던 다우존스와 S&P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아올리려는 그런 일봉상 기술적인 흐름이 강하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말의 희망이 될 수가 있겠죠, 한국장에는. 네, 근데 수급 이탈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마이너스 요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굉장히 혼돈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변경이 필요로 될 수도 있는 구간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되고, 포지션 변경을 하게 된다면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트 분배에 대해서 조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절이라던가 아니면 스윙을 오랫동안 쥐고 왔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익절을 대응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 의견으로는 그대로 유지를 하지 않고요, 중립 의견으로 보면서 언제든 포지션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되는 장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해외장에서 뭐 1, 2% 빠지고 이런 걸 떠나서 한국장에서 수급이 너무 크게 이탈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과 관련된 주요 뉴스 2개 정도만 챙겨 볼게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지금 이제 요런 글로벌 시장에 계속해서 요즘 분위기가 요상하게 가는데, 이 요상한 분위기가 무엇 때문일까, 왜 때문이니 라고 열어보게 되면 전부 다 이 단어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원자재 쪽에서 계속 심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일, 구리, 아니면 뭐 철강, 아니면 뭐 옥수수, 뭐 천연가스, 가릴 거 없이 우리가 원자재라고 얘기하는 분야가 너무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농산물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나오게 될 때는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각국의 통화량을 관장하는 중앙은행들이 대응에 나서죠. 그래서 어떤 카드를 보통 꺼내냐, 테이퍼링 전략, 그러니까 자산을 긴축하는 전략으로 가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증시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큰 악영향이 되겠죠. 자, 근데 페드에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에서는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페드라고 해도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최근에 한번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좀 꺾였는데, 그 꺾인 것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라는 요런 이제 흐름으로 가게 되면서 또 한 구간 좀 강한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다가 결국은 아무래도 원자재 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부분에 부담을 느끼면서 인플레에 이런 부분에서 압박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지금 증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최근 이제 뭐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이 랠리는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게 반동으로 내려가는 흐름으로 완전 꺾이게 됐을 때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조금 강한 하락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 그리고 주식 제가 이제 뭐 주식을 처음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연락 오면 지금은 주식할 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지금은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이런 뉴스가 이런 영향을 미쳤구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요. 요즘 CMO 종목들 중에 삼바 요 녀석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죠. 결국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삼바가 맡아서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게 오픈이 됐네요. 얼마 전에 이제 정부 기관에서 지금 한국 주요 백신 생산 기업과 해외에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백신 생산 기업이 협의를 하고 있다. 근데 양 당사자가 어디인지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의견이 참 분분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네, 삼바였습니다. 근데 모두 다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차트 한번 돌려보시면 아실 텐데. 신나게 올려놨습니다. 네, 내려놓은 구간에서 반등하는 힘이 끝내줬었는데 알고 있었나 보네요. 이 친구들 치사하게 같이 좀 먹고 살지. 네, 아무튼 이제 뉴스 나왔고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이 됐네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허브가 될 수도 있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 10억 회분 이상, 그래서 5억 명 이상이 맞을 수 있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생산을 위탁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이렇게 전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8월부터 생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송도 3공장의 화이자 백신 생산을 위한 설비를 이미 깔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꺼냈네요. 그래서 삼바가 이렇게 멋진 백신 CMO로서 또 멋진 도약을 한번 할 수 있을지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주요 뉴스와 시장 상황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어려운 장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장이지만 뭐 그래도 아까 짚어봤던 것처럼 한 줄기 빗살은 그래도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